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좌파 진보 시민단체들이 끼리끼리 일감을 몰아주고 후원금을 나눠쓰기 하는 등 내부자 거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가 진보 좌파 운동 시민권 단체들의 물주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재벌기업 뺨치는 시민단체들의 내부자 거래 내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앙일보가 이 시민단체에 관한 기획 보도를 했네요. 네네, 뭐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룰 것 같고 앞으로도 시리즈로 이렇게 다룰 것 같은데, 네네. 일차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시민단체들이 재벌기업처럼 일감도 몰아주고 또 재벌 모기업이 계열사들한테 자금도 지원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 하나의 재벌 집단을 형성하는데 문어발 뭐. 예, 문어발. 시민단체도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몇 가지 사례들까지 A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의연과 관련돼서 5월 7일 날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 한 2개월입니다. 그런데 몇몇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례들을 정의연이 당시에 윤미향 대표로 있을 시절에 소식지를 만드는데 소식지를 어디다 맡기냐면 남편이 대표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에 맡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지금 다 드러났지만 수원시민신문이라는 게 거의 1인 매체. 뭐 기자 이름이 있지만 그 기자를 본 적도 없고 이 정도 됐으면 기자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나서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거의 1인 매체. 요즘 뭐 1인 미디어 아니니까요. 혼자서 하는 그런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매체를 하고 있는데 그 매체에 굳이 소식지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해에 걸쳐서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게 어찌된 일이냐 했더니 네 군데에 일단 발주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격도 괜찮고 뭐 능력도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곳에 맡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이전에도 맡겼는데 그 이전에 맡긴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선정에 대한 자료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맡긴 거죠. 남편 뭐 있는 회사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더 들여다 보면 김복동 할머니, 뭐 장례식에 쓴 돈을 뭐 시민단체의 그 활동가들 자녀한테 줬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만 구체적으로 김복동의 힘 뭐 해서 그 단체의 기부금 지출 명세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 아예 뭐 시민단체에 서로 나눠 먹기 행태를 계속 보였던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일보가 더 캔 모양입니다. 각 그런 단체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복동 장례 때 들어온 그 후원금, 그러니까 지난해 1월에 돌아가시잖아요. 네네. 그때도 한 2억 2천 들어왔는데 그렇습니다. 한 9천여만 원은 장례비로 쓰고 한 200만 원씩 해서 11개 단체에 나눠줬어요. 또 뭐 200만 원씩 해서 한 10명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반납을 했다는데 그건 누가 확인한 건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어쨌든 이 정의기억연대가 여러 곳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일종의 시민단체의 시민단체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재벌 같으면 모기업이 있고 계열사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중앙일보가 또 보도한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전태일 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청계피복 노조 사건으로 분신자살한 전태일 재단도 보니까 이주 노동자 희망센터 등 40건에 4,123만 원, 명필림에 9,047만 원. 명필림은 좀 진보적인 그런 영화. 그렇죠. 영화 제작사입니다. 유명한 영화 제작사죠. 또 부산 지하철 노조 등에 한 4,085만 원. 그렇습니다. 뭐 여러 곳에 이렇게 돈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정부 지원금이 많은 이런 시민단체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력 시민단체들이 일종의 작은 시민단체들한테 다 쪼개기로 또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온 것을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2019년 자료입니다. 즉, 이 정부가 바뀐 이후에 사실 지원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을 사실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 또, 이 어떤 그 선순환이랄까요? 그 안에서 봤을 때 같은 시민단체 내에서의 자금의 어떤 유입을 계속 돌리면서 서로 간에 윈윈하는 어떤 형태. 그런데 문제를 더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이게 이렇게 미화될 어떤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들끼리 이렇게 나눠줬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나눠줬다라는 식으로 해서 돈을 빼돌린다는 거예요. 돈을. 그거예요. 지금 무혹의 아주 핵심 핵심이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면 전태일 재단이 행복과 나눔 도시락이라고 해서 도시락 업체인데 이런 업체 외 42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 44건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이것만 대표로 딱 써놓고 나머지들은 입증 불가능하게 해놓은 건. 그러니까 회계의 그 불투명성, 회계 부정, 의혹 이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정의연 문제에 있어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그 단체별로 거의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즉, 이번 그 정의연 사태가 몰고 온 후폭풍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연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요. 단체들이, 대개는 조금 멀게 가면 박원순 시장으로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고 몇 개월 만에 자기가 던져버리고 박원순이 시장이 되면서부터 그 이전까지와 그 이유가 달라졌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어쨌든 지방 권력과 그다음에 중앙 권력이 보수 우파 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일단 서울시 권력이 저쪽으로 가면서부터 서울시의 모든 돈들이 전부 다 진보 단체로 시민 단체로 이제 완전히 바뀌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중앙 권력이 바뀌게 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돈들이 예를 들어서 정의연 같은 경우는 그 이전 2016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1,600만 원 지급됐던 것이 지금은 7억 4천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탈로 한 5년간에 17억이 지원이 된 거예요. 몇 배가 된 거죠? 어마어마한 도대체 돈이죠. 이게 계산이 제 머리는 1,600만 원에서 7억 4천만 원이 그리고 한 3년 만에 올라갔다면 그중에 한 8억인가는 지금 공시 누락돼 갖고 어디로 갔는지도 지금 알 수가 밝혀지지 않고.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정의연이 가장 많은 수혜를 입었다. 비교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1,600원에서 7억 4천만 원의 그런 이 증가율이라면 정말 뭐 100배 이상의 증가율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교수님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정부는 정의연과 윤미향을 보호할까?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왜 나서서 수보회의에 32일 만에 어정쩡하고 뭐 이건 하나마나 한 소리. 아니 그러니까 이 패널들이 전부 다 했던 얘기 전부 모아서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그 윤미향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전 진짜 이해가. 윤미향은 얘기 안 한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죠. 그렇죠. 윤미향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보면 앞으로 회계 시스템을 만들겠다? 앞으로 국가에서 만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 보조금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쓰였나를 검증해야지. 그러니까 그 수장이 대통령 행정부 집행자로서 앞으로 시스템 만들겠다라는 거. 시스템은 그 정부에서 만들 필요 없어요. 왜 시민단체 회계 그 시스템 정부에서 만듭니까?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할 일은 뭐냐면 정부가 집행한 돈.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검증해서 감독 감시를 제대로 해야죠. 그래갖고 감사원 동원해서 여가부랑 행안부를 지금 저기 털어야죠. 왜냐하면 아니 돈 지급하고 한 번도 제대로 어떻게 썼는지 검증을 안 했잖아요. 그게 집행자로서 할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은 지금 회계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시민 단체들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교수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왜 정의연에 이럴까? 왜 그럴까? 저는 딱 결론이 이겁니다. 다른 데는요, 예를 들어 전태일 재단 이미 좀 드러난대요. 왜 피복 노조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거 뭐 여성 민우의 정치하는 뭐 김복동의 희망 이 김복동의 희망 정의연과 합쳐지니까. 근데 이 정의연 얘기만큼은 막 무슨 정말 검증이나 검자만 나와도 너 친일파지. 친일의 힘으로. 너 위안부 할머니들 지금 너 모독하는 거지. 너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을 공창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투명하게 하라니까 소리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성역.
이거는 못 건드린다. 야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거 말했다가는 우리 친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성역화시킨 다음에 여기로 다 몰아주면 완전히 전부 다 이제 이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대비나 정의연 이 자금 흐름을 제대로 추적해갖고 밝혀내면은 여러 시민단체들한테 지원한 내력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것에서 어디서 누락된 거라든가 또 착복 이용한 것까지도 다 드러나겠죠. 그렇죠. 배임, 그럴 횡령 경우 다 이 드러나겠죠. 소위 진보 정권의 아주 정치적 기반인 시민단체가 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다 나아가서 이렇게 될 경우 지금 노무현 재단 문제도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풍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거기야말로 6만 5천 명이나 되고요. 6만 그 5천 연간 명이 뭐 한 3억, 계속 300억 돈을 정도가 거치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내는 곳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서 그 돈들이 야, 어디로 갔느냐? 우리 돈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민단체 전체가 좌파 진보 시민단체 전체가 연대해가지고 윤미향 살리게 나서는 윤미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동산 투기한 양정수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금방 제명해버리죠. 혼자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 영향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윤미향에 대해서 그렇게 사활을 걸면서 민주당이 나선 이유가 지금 이런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황들 서로 도와주고 끼리끼리 쌈짓돈 주듯이 서로 나눠먹고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또 챙기고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요? 저는 예를 들어서 교수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계, 이 기사의 첫 번째 단계가 나와 있는 단체들한테 돈이 갔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래 너네들끼리 나눠 먹었구나까지로 그냥 비난이 멈춰지는데 문제는 숨은 돈들입니다. 왜 몇 건? 해갖고 숨은 돈이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왜? 지네들끼리 살찌우기 위해서 나눠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눠 먹은 것처럼 해갖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날아갔겠느냐를 또다시 이 사람들이 왜 이거를 악착같이 막으려고 하고 그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이 더 나서고 있거든요. 남모 씨부터 시작을 해갖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알려지기는 이런 정의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선거 때라든가 여러 그런 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 출신들 네. 거기 뭐 정의기억연대 출신들도 있고 시민단체 출신들도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적절한 선에 어떤 정치 후원금이랄까 이런 게 내지 않았다는 또 보장도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디다 일일이 썼다는 내용을 기재를 안 하니까. 그렇죠. 공식적인 후원금을 냈다고 한다면 그건 뭐 기록에 남으니까 하지만 비공식적인 후원금은 뭐죠? 정치 자금이에요. 그게 아니 더군다나 정의기억연대나 이런 데서 정치권에다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내면 안 되죠. 그렇죠. 위안부 할머니들을 할머니들을 하기 위함인데 예. 왜 정치인한테 그 돈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뭐 꼭 그 주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 추측을 해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이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뭐 정의연 관계자분들이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추정을 하는 것인데 이 추정, 추정이죠. 정치 자금으로 갔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듣기 싫으시다면 정확하게 회계를 밝히시면 돼요. 응?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윤미향은 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뭐 주머니 돈이 쌈짓돈 아니다. 난 뭐 다 할 수 예. 있다. 다 할 수 있다는 게 제대로 밝혀져야만 하고 만약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 돈들은 분명히 정치와 관련된 흐름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치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기의 생명까지 걸면서 이렇게 막을 이유가 없다. 도리어 남인순이나 이런 자들은 이 정의연이라든지 시민단체에 대해서 더 혹독하게 사실은 그 검증을 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시민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불투명하면 어떻습니까? 도덕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국회의원이 먼저 나서서 이거는 정말 제대로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라고 나서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이거는 친일파의 음모고 할머니들을 위해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 기사 뭐 더 연재를 하겠지만
있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왜 교수님 기억하시겠죠? 이거 처음 이 코너에서 이거 거의 처음 때 제가 이거 분명히 자금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때 지적을 하셨죠. 정치적으로 이건 완전히 돌아갈 것이다. 정치적인 어떤 그 흐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작입니다. 이게 분명히 정의연을 이렇게 성역화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검은 흐름이 있을 것이다. 저는 아마도 추정이긴 하지만 이것이 더 지금 드러날 지금 위기가 그쪽에서는 위기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중권 전 교수도 지적을 했던데 일부 시민단체들, 유력 시민단체들이 물주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 블록을 형성을 했다. 그러니까 한주번이 이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 뭐 무슨 그런 비슷한 이론을 검찰이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경제공동체라고. 진중권 교수가 한 표현 중에 사실 한 가지가 지금 가려졌는데 뭐냐면 NL 물주다. NL 물주라고 그랬어요. 이 정의연이 이 민족해방계열 PD가 아니고 NL 운동권 NL 물주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도 사실은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쪽으로 자금이 들어갔느냐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들여다보는 게 남편이거든요. 윤미향의 남편은 확실하게 NL 계열입니다. 그건 뭐 민족해방운동 그렇죠. 이석기와 같은 그런 계열이고 그 다음에 뭐 저는 허모 씨, 그 매니저의 증언, 뭐, 사실 전부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불렀고, 분명히 남편이 그 안성 쉼터로 오라고 했고, 거기서 3명을 데리고 갔더니, 거기서 북한 혁명가와 뭐 수령님 운운하더라, 그 남편이. 그 얘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되지만, 이 윤미향 입에서도 계속 그동안에 나왔던 게 뭐냐면 평양에 가서 할머니들을 뭐 모셔가서 이 운동을 해야 된다는 둥 마치 이 남북 문제를 자꾸 이걸 연결을 시켜서 지금까지 운동의 어떤 이 표현을 해왔다는 점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그리고 굳이 거기서 안성쉼터에서 진짜 이 탈북 그 여종어분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뭐 본인들 물론 그쪽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월북을 권유 내지 회유했다는 것이고 그 허광일 매니저라든가 그 3명의 탈북 여정분들한테 월 30 내지 50만 원씩을 지원을 했는데 그게 바로 김삼석 같아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 김삼석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렇죠. 뭐 수원시민신문에서 나왔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정의연에서 후원한 게 아니냐, 정의연이 왜 그 사람들 후원하냐 했더니 정의연 돈이 아니고 뭐하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진중권은 사실 이 NL과 PD 이 생리를 참 잘 아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짚어낸 거예요. 경기 동부연합 뭐 이쪽과의 저는 연계성도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이 종북 노선과 이 정의연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더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이고요. 정부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시민단체의 문제점 중 하나가 지금 한 3만 7천여 개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도 하도 많으니까. 근데 그 시민단체들 대부분이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또 지자체도 뭐 있습니다만은 그런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고 시민 없는 시민단체예요. 그 보조금 지원금 받아갖고 자기들끼리 몇 사람이 쓰면서 활동한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일종의 관변단체 내지는 정부 지원 내지 홍보단체화 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 시민단체가 정치권이라든가 어디 정부로 진출하는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아니고 이제는 정권과 시민단체가 같이 한 통속이 돼갖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민단체입니까? 비례 있잖아요. 비례. 다 직능 대표래. 그런데 사실은 지금 비례해서 다 문제가 생겼죠. 윤정수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윤미향 뭐 다 비례해서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시민단체 이름 하나씩 걸고 있어요. 최강욱이 뭐 하면서 근데 어쨌든 시민단체 운운한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 없잖아요. 비례는 그냥 명단만 쭉 볼 뿐이지 이건 내가 그 사람한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직능단체 운운하면서 비례대표제를 더 늘리겠다. 이건 지금 시민단체 별의별 자기네 관변단체 사람들 전부 다 국회의원 만들겠다. 이 소리나 다름없는 결과라는 거죠. 이 시민단체가 지금은 본래 그런 취지랄까 그런 성격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권의 신여단체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윤미향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뭐랄까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라든가 행태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삼자 일종의 자성론을 제기를 했던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이제 그 이후 동문서답을 해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외국의 이런 NGO들도 전부 자기들의 활동에 필요한 돈을 정부라든가 지자체의 어떤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운영합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데. 정부 돈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독립돼야 되고요. 이제 제대로 시민단체가 그 역할을 하려면은 그냥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없애버려야 하지 않나. 그래서 없죠. 정말 후원금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정부 눈치 볼 거 없이 정부한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개별 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보조금을 없애버려야겠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건 보수 진보 문제가 정권이 아닙니다.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그건 보수 관변단체도 저는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냐 보수냐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 진영들 논아먹기를 하고 자기네 진영 속에서의 어떤 그런 이 순환 구조를 이루려는 행태 정권 바뀌고 진영 바꾸면 이름만 달라지고 진영만 바뀌었지 똑같은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 하나는 기왕에 정부가 이런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거 또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감시 감독도 해야지만 개인들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뭐 여기저기 좀 내는 거는 있습니다만 내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나눠무지. 네. 광주도 충격이 있죠. 뭐 유재석이도 2억 원이나 내고 막 그랬다는데 네. 지금 돌려달라는 그런 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한부 할머니한테 쓰는 줄 알았더니 그건 하나도 안 쓰고 다 이렇게 모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유한병원 만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도 돈을 낼 때는 명확하니 어떻게 써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든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 좀 해달라. 그래서 개인들도 그냥 선의로 지원하는 건 좋지만 시민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좀 더 각성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사실 우리가 시민단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시민단체의 기부가 얼마나 되고 있고 기부 행태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결과를 어떻게 검증받고 있느냐라는 것을 사실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체들 제가 아까 맨 처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참여연대나 뭐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이 흐름이 박원순 씨가 만든 부분들은 비교를 하자면 굉장히 투명합니다. 회계 어마어마하게 받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또 어마어마하게 처음부터 이 감시의 눈초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투명한 거거든요. 거꾸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은 성역화돼 있고 무조건 뭐 잘 되고 이 국가를 위해서 뭐 할머니를 위해서 이런 선동에 능한 솔직히 그런 단체들로 지금 이 추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그 개인의 기부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 즉 우리가 좀 냄비 근성이 좀 있다고 좀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어떤 일이 터지면 그냥 쫙 몰려서 돈 내고 그 다음에 무관심해지고 그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부를 해야 되고 많은 돈을 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기부를 하고 그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끊임없이 검증하는 노력. 그래야만 사실은 건전한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교훈은 이번에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느끼신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윤미향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민단체가 시민 없는 시민단체가 아니고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 그러니까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